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지금 발표되는 안 중에 수능 개편안을 또 한번 두 번째로 분석을 해볼게요. 수능 개편안은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통합형하고 융합형 수능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되어 있거든요. 왜 통합형이라고 부르느냐? 통합형 과목 체계를 도입을 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기존에는 이제 국어 과목 시험을 본다 하더라도 이게 통합되어 있지 않고 선택 과목으로 쪼개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문학과 독서 시험을 보면서 그러면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그 공통 과목과 이제 선택 과목 체제로 이제 구분이 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학도 마찬가지였죠. 과학도 마찬가지로 선택 과목이 쭉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이게 그냥 하나 이제 통합된 형태의 과목으로 시험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가 생기겠죠. 표준 점수에 유불리가 생기니까 그 부분을 해석해서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정 부분 이거는 충분히 심층적으로는 이해가 가는 그런 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융합형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 융합형은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사회하고 과학의 통합 응시로 벽을 허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사회하고 과학을 융합하겠다라고 하는 그럼 융합형의 문제를 내서 풀게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네요. 그죠?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건 아니라 그냥 누구나 사회과학 시험을 다 보게 만들겠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융합적 학습을 유도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글쎄요, 뭐 이거는 뭐 제가 봐서는 그냥 말을 좀 명분 삼아 갖다 붙인 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정리를 해보자면은 시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제 상대평가로 국어 시험을 보고요. 이 국어는 이제 선택 과목이 없습니다. 그냥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이제 국어 시험을 보고요. 수학은 이제 대수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지금 형 교육과정에서 공부하는 수학 1에 해당하는 과목입니다. 그 대수 과목 시험이랑 그 다음에 지금 현 교육과정에서 수학 2라고 하는 미적분 1 과목,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요 세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수학 시험을 이제 누구나 이제 시험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를 절대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통합사회 1, 2 이게 지금 현재 통합사회 한 과목입니다. 이걸 1학기, 2학기 과목으로 1, 2로 쪼개놨어요. 그리고 통합과학 1, 2도 마찬가지로 1, 2학기로 쪼개놓은 겁니다. 지금하고 거의 비슷한 과목입니다. 이렇게 이제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다 시험을 보게 만들겠다. 요게 이제 지금 28학년들 수능시험 제도의 이제 개편안의 골자예요.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은 이제 제2외국어는 이제 절대평가 과목으로 선택하게 하겠다. 여기서 이제 제2외국어뿐만이 아니라 그 선택 과목 중에는 심화수학이라고 하는 미적분 2랑 기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심화수학을 선택할 여지로 만들겠다. 이렇게 두 번째 안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거는 최종안 때 뭘 이제 채택을 할지는 그 당시에 가서 결정을 하겠죠. 아마 이거는 이제 자연계열 학생들을 좀 더 수학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안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시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럼 고교 학점제의 취지하고 이게 과연 이제 맞는 그런 안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해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게 해서 어떤 특정한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한 학점을 취득해서 졸업하는 제도다라고 한다면은 이 제도에 맞게 충실히 학습한 학생이라고 한다면은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진로 적성에 따른 선택 과목에 대한 지식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번 수능에서는 공통적인 과목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이. 그러면은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에 대한 평가는 하겠다는 겁니다. 정시 모집 수능에서는. 그러면은 진로 적성에 따라 자기가 선택한 과목에 대한 평가는 대학이 검증을 하지 않고 학생들을 뽑느냐. 그게 지금 이 취지하고는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이거를. 아마 그렇게 되면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시 모집에서도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일부 도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정시 모집에서도 면접 시험을 학과마다 도입을 해서 본인들이 평가하고자 하는 역량들을 이제 평가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 고교학점제의 취지하고는 별로 맞지 않는 그런 형태의 수능시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는 그런 수능시험이면 뭐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1학년 때 배우는 공통과목에 대한 시험 이것을 보고 그리고 자기가 주요하게 선택한 과목들에 대한 선택 과목을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선택 과목들은 많이 쪼개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쪼개진 과목에 대해서 문제를 출제를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비용이 굉장히 크게 들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비용 문제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이제 숫자가 쪼개지게 되면은 여기 또 안에서 상대평가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겠죠. 그럼 이걸 사실상 이제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게 평가를 하려면 이게 절대평가로 가야 돼요. 당연히 수능도 제가 봤을 때는 절대평가가 돼야 됩니다. 뭐 국어하고 수학은 상대평가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제 많은 선택 과목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 그 탐구 영역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이 통합과학, 통합사회로 해서 상대평가를 하기보다는 자기 과목을 선택하게 해서 절대평가로 평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안대로 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고교학점제의 취지하고 내신하고 마찬가지로 수능도 좀 안 맞는 부분이,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는 통합과학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이 통합과학과 관련된 이슈를 분석을 해보면 어떤 문제점이 나오냐면은 뭐 여러분들 아마도 이제 통합과학 교과서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통합과학 교과서가 굉장히 신기하게도 지구과학 중심적인 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과학 내용이 상당히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물리 내용은 굉장히 이제 좀 많이 빠져 있어요. 낮은 수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합과학으로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라고 하면은 이 안에서 필수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뭐 예를 들어서 물리학에서의 역학과 관련된 내용들이 충분치 않다든지 아니면은 생명과학과 관련해서는 보통 우리가 생명과학이라고 하면은 그 미시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올로지를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세포 수준에서 이제 생물의 특징이 어떠한지 그리고 생명체의 몸 속에서 화학적으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캐는 게 이제 미시생물학입니다. 뭐 세포생물학, 생화학 이런 영역에 속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다 빠져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이제 학생들한테 평가를 하겠는가라는 겁니다. 거시생물학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생태학과 관련된 부분들. 그러면 이제 생물학에서 과연 생물학답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가? 생명과학에서. 또 물리학에서 물리학다운 출제를 할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평가하기가 굉장히 저는 난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통합사회는 사실상 이제 뭐 제가 이제 교과를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사회탐구 시험이 기존에는 특정 선택 과목 2과목에 국한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넓은 범위로 확대가 됩니다. 이 통합사회 과목은 이제 정치와 법, 그리고 경제, 그 다음에 지리, 그리고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윤리 과목들, 이런 과목들의 전범위에 걸쳐서 이제 내용들이 조금씩 등장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좀 소외된 과목이 있죠. 뭐 지금 사회 선택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제 동아시아사라든지 혹은 또 세계사와 관련된 과목 내용들은 역사 과목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시험에서 이제 역사가 이제 소외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뭐 한국사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동아시아사랑 세계사는 그 한국사 시험하고는 좀 별개의 과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문제도 좀 반발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회 과목이 이제 시행이 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자연계열 학생들은 좀 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연계열 학생들의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 혹은 또 어휘력이라고 하는 것, 혹은 또 글을 읽고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뭐 학생들을 만나보면은 제가 기대하는 수준에서 한참 멀리 이제 낮아져 있습니다. 단적으로 이제 사회시험에서 조금 변별을 확보하기 위해서 문제를 아주 어려운 문제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학생들에게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어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은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사회를 중시 여기지 않고 뭐 소위 말해서 과학은 선행학습을 하는데 사회는 선행학습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갑작스럽게 내가 사회 수능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사회시험인지 국어 영역의 시험인지 국어 비문학을 내가 풀고 있는 건지 아마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국어 과목이 2개인 것처럼 느껴질 가능성도 생기게 됩니다.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 수능 개편 안에서는 상당히 이제 이슈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2020학년도 수능 사회문화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죠? 읽어보시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오답을 할 겁니다. 한번 쭉 읽어보고 풀어보십시오. 풀어봤을 때 이 사회가 장난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이제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현명하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지금 중2들이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시안이 그대로 이제 확정이 되게 되면은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고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자사고나 특목고를 진학을 하는 게 통상적인 수준의 이제 대학 진학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리함을 발휘를 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사 특목이 이제 다 죽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그런 수준도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의대를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한테는 이제 조금 다른 이슈가 있겠지만 일반고를 선택하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제 이공계열이나 인문계열을 진학하는 학생들한테는 이제 그냥 우수 일반고나 아주 명문 일반고죠. 그리고 자사고 특목고의 유리함이 기존보다는 좀 더 증대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보통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진학을 할 때는 수학이나 과학에 대한 선행학습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국어도 이제 미리 이제 고등학교 국어를 접하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그것은 이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지금 이제 바뀐 이런 수능 개편한 체제 하에서는 국어 시험이라든지 사회와 관련된 역량, 글을 논리적으로 읽고 분석하는 역량을 길러내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변별 포인트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하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이 분석과 관련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